안녕하세요. 오정근의 쏙쏙경제 오정근입니다. 오늘은 7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 경제 시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기사를 쉽게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회설 7월 12일 아침입니다.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름에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최악의 가을이 올 것이라는 WHO의 위험한 가을 경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에도 1324명이 확진자가 나오는 등 연 사흘째 1300명을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정부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수도권 중환자 병실 부족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는 병실 부족 대란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신규 확진자의 99.7%가 미접종자이다. 그런 보고가 나오면서 델타 기생 속에서도 백신의 힘을 재확인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더 최근 우리 백신 가뭄, 지금 현재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거의 지금 접종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백신 확보에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 가운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불구하고 접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55세부터 59세까지 오늘부터 모더나 접종 예약을 시작해서 26일부터 접종을 할 것이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거의 한 달 이상 지금 접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한다더니 접종이 중요한 거예요. 백신 확보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하다가 델타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초강도로 방역을 급선회한 이 대혼란 책임자가 누구냐는 그런 보도가 아침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임자로서 아침에 조선일보에서는 청와대 김호란 방역기획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역기획관이 과거에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방역 책임자에 임명을 해서 심지어 이 방역 책임자가 정경 질병청장도 밀려나고 있다. 자연 청와대의 기획관이건 행정관이건 비서관이건 청와대에 있으면 대통령의 직은 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청장이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완화를 주도한 김호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의 화살이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글로벌 확산으로 한국의 국산 진단 키트의 수출에 다시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을 하자 지금 소비 진작을 위한 그런 추경은 다시 재설계돼야 된다. 소비 진작을 위한 국민 위로금과 같은 그런 재난지원금 재설계해서 오히려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오면서 추경 재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추경에 대해서 손질을 하는데 국간직위는 다시 말하는 기획재정부 홍당기 부총리죠. 국간직위는 또 패싱하나. 국간직위가 빠진 때, 홍부총리가 빠진 때 고위당정청 논의를 함으로써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을 논의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국간직위가 빠지고 패싱을 당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중앙은행은 지금 집값이 각국들이 너무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 집값뿐이 아니고 인플레이션율도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다시 경기가 더블딥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금리 정책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은 지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인데 여기에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를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으로 고용 안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용 안정을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많이 논의가 됐는데 이번에 고용 안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집값이 서울에서 전월세 난민들이 지방으로까지 가면서 지방의 빌라도 밀려서 경기도까지 거래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제2 판교를 꿈꾸는 동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나 상가가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탈서울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방의 아파트나 상가나 빌라까지도 동인하고 있다. 뭐 그런 보도입니다. 이런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주택 공급도 안 되고 있는 데다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무리한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세입자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리한 임대차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 폐지가 답이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최저임금 논의가 오늘 내일 중에 어길 가능성이 있는데 노동계의 1,440원, 1,440원 주장과 경영계 8,740원 주장이 팽팽히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금년에 2021년도에 8,720원인데 이것이 더 올라가면은 소상공인은 버틸 수가 없다. 지금 소상공인의 절반이 벌어서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저임금을 더 올라가면 10,000원 이상 올라가면은 이제 거의 그냥 문 닫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절규가 나오고 있는 속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간다면 결국은 41%의 소상공인들이 고용 감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35%는 대책이 없다. 28%는 신규 고용을 축소할 것이다. 이런 결국은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내일 중에 2022년도 최저임금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타결될 전망입니다. 결과의 평등은 공정하지 않다. 결국 결과의 평등은 사회주의적 발상이죠. 임금도 뭐 나누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결국은 공정하지 않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암호화폐가 계속 33,4천 비트코인 가격이 33,4천 이드리움 가격이 $2,000 수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 기간 동안 보면은 거의 한 5월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를 보이면서 지금 뭐 5, 6 거의 한 2달 정도 횡보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엔 34,316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드림도 거의 마찬가지로 한 2달 지금 계속 횡보를 보이면서 오늘 아침에 2,14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행 9월 24일 날 특검법이 시행되면서 지금 은행의 실명 계좌를 개설받지 못해서 코인 거래소의 빅4조차도 이미 코인 거래소 실명 계좌를 발급받고 있는 코인 거래소 빅4조차도 운명을 모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소라고 하죠.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렇게 위축되면은 가상자산 생태 자체가 붕괴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오늘 제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금융ICT 융합학교에서 오늘 내일에 걸쳐서 속초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은행도 가상자산 수탁업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많은 은행들이 앞으로 가상자산 산업의 전망을 밝혀보면서 지금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 국민은행이 수탁자업에 뛰어들었는데 우리은행도 가세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옵니다. 이제 기존 은행들도 가상자산 수탁업에 뛰어들 정도로 가상자산 산업의 전망을 밝혀보고 있다고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썸머랠리 주가가 지금 현재 썸머랠리 예상을 깨고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대주에 베팅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가가 코스피 같은 경우 3,200까지 올라갔는데 더 이상 올라가려면 새로운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기대되면서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던 달러 가치가 반등 조짐까지 보이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반차순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서머랠리가 실종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해운 운임이 급등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기가 회복되면서 해운 운임이 급등하면서 웃돈을 퍼붓는 중소기업들, 중소기업이 웃돈을 퍼붓고도 수출할 수 있는 배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한국 중소기업이 등이 트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신한울 1호기를 조건부로 허가를 했는데 이런 억지 탈원전을 바로잡아야 된다. 여름에 블랙아웃, 대정전이 올 조짐이 보이자 할 수 없이 조건부로, 그것도 조건부로 허가를 했는데 이런 억지 탈원전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울 1호 가동으로 연간 580억 정도의 탄소 배출 감축 효과가 있다, 이런 보도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게 결국은 탄소 배출, 탄소 제로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에서 원전과 같이 가야 탄소 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중국 신한울 3, 4호기 건설도 재개하고 탈원전 망령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EU에서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탄소 제로, 탄소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의 재가동이 탈원전에서 벗어난 것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지금 EU가 탄소 국경세를 부과할 경우에 한국 기업들이 받아들일 청구서만 연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그런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G20 회의에서는 디지털세를 합의를 봤다. 131개국에서 세금이 177조 원 추가로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디지털세 한국의 삼성전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건데, 야놀자라고 하는 현재 여행이라든지 이런 용품들 하는 플랫폼 기업에 손정희 회장이 1조 원을 베팅했다, 1조 원을 했다 함으로써 야놀자의 몸값이 10조 원의 빅테크 기업으로 크게 신장되고 있다, 그런 밝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여가부와 통일부의 폐지론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정부 정책을 계속, 작은 시장 큰 정부 정책은 바람직하지 하지가 않죠. 그래서 큰 정부의 비효율 자체를 지금 따져봐야 할 때다. 지난 4년 반 동안 큰 정부 정책 결과 방만한 재정과 재정 위기만 지금 이제 가능성만 높이고 있는 이 큰 정부 정책에 관해서 큰 정부의 비효율을 지금 따져보아야 할 때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허용치 않겠다는 그런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도 지금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군기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빅테크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최근에 그런 경고를 받은 디디 주식이 끝내 미국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이 디디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좀 가하고 있는데, 규제 폭격을 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도 지금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허용하고, 중국은 빅테크 기업들의 미국 상장을 제재하는 등 지금 미중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중 과학 기술 전쟁 2035년에 결판난다는 그런 전문가의 글도 실렸는데요. 지금 미국 중국에서는 제조 2025라고 그랬어요. 중국의 제조업이 2025년경에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중국 반도체 굴의 상징인 칭화윤희가 결국은 법정 관리를 가게 됐다는 보도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각종 북한의 해커들이 군사기밀에 집중해서 카이라든지 원자력 연구원 등등을 해킹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대책은 방역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방역 대책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서 백신을 접종받은 99.7%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안전하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하루빨리 백신을 좀 더 확보하는, 전 이스라엘 수상이
화이자에다 30번 전화를 해서 백신을 확보해서 이스라엘의 접종률 90% 넘게 올렸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